암에 걸렸을 때 우리 모두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이 정말 많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많은 혜택들 가운데 우리가 몰라서 또는 놓쳐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암 환자와 그 가족이 꼭 알아야 할 지원 제도는 정말 많은데요. 보편적인 지원 제도에는 국가 암 검진 사업,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고 공공부문 의료비 지원 제도에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긴급복지 지원 제도,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생계 지원 제도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돌봄 지원 제도에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통합 건강검진 사업 내 방문 건강관리 사업,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일상 돌봄 서비스가, 기타 제도에는 암 환자 소득공제 혜택, 가족 돌봄 휴직 및 휴가가, 사회복귀 지원 제도와 말기 환자를 위한 제도까지, 암 진단부터 치료 이후까지 국가 지원 제도는 이렇게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으로 국가 지원 시 혜택이 큰 주요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 본인 부담 상한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긴급복지 의료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 주변에 암 환자분들이 계시든 본인 혹은 가족이 암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든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챙길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 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에 대하여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예요. 산정 특례 제도 도입 전 2000년도 초까지만 해도 암이 발생하면 질병도 질병이지만 가정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산정 특례 제도가 도입되면서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의할 점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률을 별도로 정한 경우나 비급여 진료비는 제외된다는 점이에요. 또한 암은 본인 부담률이 5%로 5년 동안 적용되니까 급여 암 치료에 대한 부담은 거의 해소된다고 볼 수 있어요. 환자나 보호자가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거나 의료기관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 진행이 가능하고 정확한 대상이나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병원 원무과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적용 시기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에는 확진일 기준으로 적용되고 30일 경과한 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니까 진단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본인 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예요. 암뿐만 아니라 개인이 부담한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환자는 그 금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공단에서 지급해 주는데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해서 운영해요. 유의할 점은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 등은 제외되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의료비 그리고 실비에서 보장받는 금액이 제외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본인 부담 상한제는 특히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2025년 10분위에 해당되는 환자는 최고 상한액이 826만 원이 되며 소득 구간이 가장 높은 고소득자라 할지라도 본인 일부 부담금이 826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은 공단에서 부담하게 되는 거죠. 개인별 상한액 기준 결정 방법은 진료연도입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0분위로 구분하여 결정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되고 공단에서 초과금 안내문을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암 환자가 병원비 걱정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거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책이에요. 지원 대상은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신청 당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분들, 두 번째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세 번째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마지막으로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예요. 여기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분들은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며 이분들의 추가 조건은 21년 6월 이전에 국가 암검진을 받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암진단을 받은 경우 가능하며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았을 경우와 폐암의 경우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들은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금액은 암 종류와 환자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년 동안 연간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지원되니까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이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거주 지역의 보건소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문의는 각 관할 보건소, 공립암센터, 복지부, 그리고 각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서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암 환자분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니까 대상이 되는 분들은 빠르게 상담받고 신청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하지만 의료비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은 여러 유형이 있어요. 먼저 가족의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하는 등 소득이 갑자기 끊기게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으신 경우 혹은 가족으로부터 방임되거나 유기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 소득자가 실직하거나 폐업으로 수입이 갑자기 끊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경제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소득 기준으로는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 재산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금융재산 기준도 따로 있는데요. 가구의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 합산한 금액 이하일 경우 지원됩니다. 이렇게 소득과 재산 기준을 이해하시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지원 내용은 크게 의료비와 약제비를 포함하며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약제비,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까지도 지원됩니다. 신청은 퇴원 전 요청을 원칙으로 하는 점 유의해 주시고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청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나 사고,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가 너무 커졌을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받는 사람은 소득 수준과 재산 기준,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지원 대상 질환은 특정하게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건강보험 가입자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가 3천만 원 발생했고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 원이라면 3천만 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 원을 제외한 2,700만 원에서 소득 수준과 의료비 부담 수준을 고려해서 지원 비율이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는 지원 비율이 80%로 2,700만 원에서 80%인 2,160만 원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는 1,89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일수는 입원 진료 일수와 외래 진료 일수를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 지원되며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 지원 가능해요. 1년 이내에 여러 번 신청해서 모든 질환마다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실 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급여만 지원해주는 산정특례제도와 본인 부담 상한제와는 다르게 비급여까지도 포함되니까 신청 놓치지 마시고 최종 진료일이나 퇴원일의 다음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암 환자분들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5가지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어요. 아무리 좋은 의료 혜택이 많더라도 몰라서 못 챙기거나 놓치면 정말 아깝겠죠? 그래서 꼭 한 번쯤 내가 대상이 되는지 못 받고 있는 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혹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것들 가운데 내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간단한 검토만 해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